네, 2017년도 국가직 7급 전자회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밴드위스가 600에서 150을 빼면 450이죠. 그 다음에 중심 주파수 FC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거 센터 프리퀀시라는 뜻인데 얘는 평균이 아니고 로그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거 로그의 평균이란 것은 다시 말해서 기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0 곱하기 600 하면 900이 90에 10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00이 됩니다. 따라서 Q 팩터라는 것은 밴드위스분의 어떤 중심 주파수죠. 그렇기 때문에 450분의 300 해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변압기 권선비가 10대 1이라 했으니까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11 사인 120 파이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플러스가 걸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타고 요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사실 여기에 이렇게 있다 봐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 11이라는 최대 역방향 전압이기 때문에 11V에서 0.7을 두 번 뺀 아니죠. 0.7 두 번 뺀 게 아니죠. 0.7을 한 번 뺀 10.3V가 여기가 11V라고 하면은 여기가 10.3V가 될 것이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 PIV는 10.3V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얘는 꺼지고 얘는 이렇게 켜지겠죠. 그 다음에 B가 0이라면 여기도 꺼지고 여기는 켜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이 됩니다. 만약에 B가 1이면 여기가 쇼트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라운드가 되죠. 그러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만약에 A가 이렇게 켜진다 할지라도 A가 켜져 버리면은 얘가 0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거의 무조건 0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도 0, B도 0일 때만 1이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A', B' 다시 또 다르게 쓰면 A바 B바의 AND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다이오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발광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해서 어떤 전자와 홀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없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가 이렇게 빛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방출하는 어떤 빛을 이용해 가지고 발광을 시키는 그런 원리고, 발광하는 빛의 출량량은 순방향 전류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순방향 전류가 더 많을수록 더 전자들이 이렇게 전공과 더 많이 만날 테니까 더 많은 빛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 되겠고요. 터널 다이오드는 부성저항 영역의 특성이 있어서 발진열에 사용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답은 기억력이 될 것이고요. 벡터 다이오드는 어떤 역방향 전압의 루트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가 증가할수록 다이오드의 커피시턴스는 작아집니다. 실리콘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인가 하면 공필 영역은 좁아지죠. 왜냐하면 캐리어들이 더 이렇게 원래 있던 공필 영역 쪽으로 이렇게 더 몰려들기 때문에 공필 영역이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오드 양단에는 장벽전 0.7V가 걸리는 거는 아니죠. 이거는 저기 빌트인 포텐셜인데 이거는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틀려서 리을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이 맞겠네요. 이거 버블 넘기는 거 아시죠? 버블로 뒤로 옮기고 연산 종류를 엔드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버블과 이 버블은 사라지고 여기는 버블이 이렇게 이동해서 붙겠죠. 그러면 얘는 A, B의 프라임이니까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이 될 것이고 얘는 그냥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둘의 엔드니까 A, B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B가 되어서 A, XOR B가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또 버블을 뒤로 넘기고 연산 종류를 이렇게 월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버블끼리 상쇄될 것이고 얘는 A, B의 프라임이니까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이죠. 그럼 얘랑 A랑 엔드를 하면은 나오는 건 A, B 프라임, 얘는
요거랑 B랑 AND하면 나오는 건 A 프라임 B.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A B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B가 되어서 같죠? 그러면 1번 답이 아니고요. 3번 같은 경우에 A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꺼져 있겠죠? 그리고 B도 1이라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꺼져요. 그리고 여기가 켜지게 되는데 이때 값은 A가 1이었으니까 여긴 0이고 0이 이렇게 타고 늘어서 Y는 0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A가 1일 때 B가 0이라면 B가 0이면 얘는 켜지죠. 그러므로 A가 1이니까 1이 이렇게 타고 나오죠. 그러므로 Y는 1이 됩니다. 반대로 A가 0이고 B가 1이면 A가 0이면 여기가 켜지죠. B가 1이면 1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Y가 1이 됩니다. 만약에 둘 다 0이다. 그러면 여기는 1일 텐데 여기는 0이니까 여기는 켜지고 여기도 켜지는데 B가 0이니까 이렇게 0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켜지는데 A가 0이니까 0이 타고 내려서 확실히 Y는 0이 나옵니다. 이것도 A XOR B죠. 따라서 3번은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A가 1일 때는 여기가 1이고 또 B가 1일 때는 먼저 보면요. B가 1이면 B가 요렇게 전달되어서 얘가 켜집니다. 그래서 A의 1 신호가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전달되기 때문에 Y는 1이 나오게 됩니다. 벌써부터 틀린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를 보면은 B가 0이니까 여기는 1이 되어서 이렇게 전달되는데 여기가 켜집니다. 여기가 1이니까요. 그럼 A가 1이었으니까 여기 0이고 0이 이렇게 전달돼서 Y는 0이 나옵니다. 반대로 A가 0이고 B가 1이면 0이고 A가 그럼 여기가 1이 되겠고요. B가 1이면 여기가 켜지죠. 이렇게 켜져서 얘가 1이 되는데 그럼 0이 여길 타고 이렇게 나오니까 Y는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가 0, B도 0이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쪽은 꺼지고 여기가 1이 돼서 켜지게 되므로 1이 여기를 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Y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A, B 혹은 A 프라임, B 프라임으로 XNOR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함수가 되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개인과 밴드위스의 곱이 일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A 케이스를 보시면은 60이 20 로그 그 다음에 개인 AV가 되겠죠. 그럼 이게 3이 되고 이게 20인 이유는 이게 전압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AV는 10의 3승입니다.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오프앰프로 근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얘의 경우 얘의 개인은 1 플러스 R2분의 R1으로 거의 근사가 가능하고 이 값은 1 플러스 R2분의 R1은 1000분의 1이니까 거의 1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건 개인이 그냥 입출력과 거의 같다는 뜻이니까 개인이 0dB라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주파수가 1MHz니까 10의 3승 요값 10의 3승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가 1 곱하기 어떤 F가 될 것이에요. 그럼 F는 1000MHz가 되겠죠. 이게 메가니까 이게 1000이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V인이 만약에 아주 작다, 마이너스로 작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오픈이고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므로 여기가 쇼트되면서 여기는 6.3V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V까지 가면 마이너스 10V와 6.3이니까 이쪽에 충전되는 전압은 16.3V가 되겠죠. 즉 16.4V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Vout은 16.3V 플러스 Vin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에서 16.3V가 올라가면은 6.3V고 10V에서 16.3V가 올라가면 26.3V입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되어 있죠. 이게 충전이 16.3V가 충전된 걸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위로 16.3V가 올라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저역 통과 필터에 전압이 나와 있으니까 DC를 생각하면은 요 커패시터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는 비완전 증폭기니까 1 플러스 1kΩ분의 R2가 10이죠. 그러면 R2는 9kΩ인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얘가 바라보는 저항은 얘 하나죠. 그러므로 2파이분의 1 곱하기 R1 곱하기 2파이분의 1 나노페럿분의 1이 50kHz입니다. 2파이분의 1은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R1분의 나노페럿이라고 하면 밀리 마이크로 나노니까 10의 9승이 되겠죠. 얘가 50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러면 얘는 6승이 될 것이고요. R1은 50분의 10의 6승이 되어서 5분의 10의 5승 해서 20kΩ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풀이가 좀 길어가지고 제가 미리 좀 적어봤어요. 먼저 요 지점 V2라는 전압을 생각을 할 건데요. 요렇게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할게요. 그러면 V2의 전압은 요 C와 요 R이 직렬인 거에다가 I를 곱한 게 바로 V2라는 전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요 저항 여기를 흐르는 요 I2란 전류는 R분의 V2가 되어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를 요렇게 흐르는 전류, 여기를 흐르는 전류 I3는 요 I와 요 I2의 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다음으로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보면은 요 전압, 여기 전압 대비 이 커패시터를 통과하는 SC분의 I3라는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V2는 여기 V2 항이고요. 요거를 SC분의 1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다음으로 I1이라는 전류 생각할 건데요. I1은 요 저항 R을 흐르는 전류죠.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I1은 R분의 V1이니까 요거를 R로 나눈 값인 요게 되겠죠. 그대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I4라는 값이 나올 텐데 I4라는 값은 요 커패시터를 흐르는 전류예요. 얘를 I4로 한 겁니다. 얘는 요 전류 I1과 I3 합이죠.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요.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요 지점의 전압을 보시면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버추얼 그라운드가 돼서 여기 전압이 0이 되고요. 전류는 I는 이렇게 다시 그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테니까 요 지점의 전압은 마이너스 RFI가 될 것이고, 요 지점의 전압은 요 V1에다가 요 커패시터 흐르는 전류 I4에 의한 전압 강화 SC분의 1 I4를 곱한 값을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납니다. 자, 이때 복소수의 상등에서 좌변은 여기는 지금 어떤 실수예요. 뭐 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특정한 뭐 실수인데, 이쪽에서는 보시면 S가 있죠. 근데 S는 J 오메가를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복소수 성분이 있어요. S 세제곱, S 다스 제곱은 복소 성분이 있고, S 제곱, S 4제곱 이런 식으로 짝수 제곱은 다 이제 J가 제곱되기 때문에 복소수가 허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은 실수, 우변은 어떤 복소수에서 우변이 그러면은 어떤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항과 요 항이
더해져서 0이 돼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S는 J오메가를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으로 풀면 오메가는 루트 6 RC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공식을 이제 발진 공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러면은 문제를 보시면 1000이 루트 6 RC분의 1인데 루트 6은 2.5라 했으니까 2.5 곱하기 C가 0.1이에요. 마이크로페럿이니까 밀리 마이크로 마이너스 6승이죠. 그 다음에 1이고 여기 R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0.1 곱하기 0.1 곱하기 2.5는 0.25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4가 올라가고 10의 6승이 되고 여기는 R이 될 거예요. 그럼 R은 4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RF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 두 개가 0이니까 요거랑 요거 합이 같다고 해서 구하면 되겠죠. 요것도 0이죠. 이렇게 요거 합쳐서 요거니까. 그래서 요 RF 마이너스 RFI가 RI랑 S제곱 RC 제곱분의 I랑 S제곱 RC 제곱분의 4I 다 더한 값이 같다 해서 I를 없애고 R을 풀면은 어떤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는 5V예요. 여기도 0이네요. 그러면 요 두 개는 합쳐서 50ohm이고 여기 또 50ohm 있으니까 여기는 25ohm이 될 것이고 이 25ohm과 25ohm이 합쳐지면 50ohm이고 50ohm과 50ohm이 또 비밀되면 여기 25ohm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또 25ohm과 25ohm이 만나면 여기 50ohm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 보면은 50ohm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0ohm이 하나 있고 킬로옴인데 제가 빼먹었네요. K죠. 여기는 5V. 그 다음에 여기 25kΩ. 그 다음에 여기가 50kΩ이 또 있네요. 그라운드고 이쪽으로는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뚫어놔도 되죠. 그래서 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를 풀면은 여기를 V라고 하면은 50분의 5 빼기 V가 50분의 V랑 75분의 V로 나눠서로 들어가죠. 정리를 해주면 10분의 1은 25분의 V 플러스 75분의 V고 70을 곱해주면 7.5는 3V 플러스 V가 되어서 4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출력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여긴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이 전압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것이고요. 어차피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없으니까 이 전압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린 여기 걸린 전압을 구하면 되니까 V 곱하기 25 플러스 50분의 50을 하면 되는데 여기 V는 40분의 70으로 할게요. 곱하기 75분의 50이었죠. 그러므로 나눠주면 4분의 5에서 1.25 볼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1/GM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RS가 있을 때 여기 전압을 V인을 걸었을 때 여기 얼마나 나오냐. 전압 분배 문제는 좀 간단한 GM이 10mM라 했으니까 GM분의 1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니까 10의 제곱 100이죠. 그 다음에 RS는 900이죠. 따라서 V인분의 Vout은 RS에 걸린 전압 비율이니까 100 플러스 900분의 900 해서 0.9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먼저 V2는 V1 빼기 V2로 정의를 할게요. 그럼 여기를 먼저 그라운드 시키고 이게 V1을 건다고 하면은 요즘에도 V1이 그대로 걸리겠죠. 일로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비반전 증폭기니까 요 지점의 전압은 V1의 1 플러스 R1분의 R2에서 R1분의 R2는 3분의 1이네요. V1 1 플러스 3분의 1에서 3분의 4 V1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여기 나오는 전압은
요 전압이 마이너스니까 반전 증폭되어서 3분의 4 V1 곱하기 마이너스 붙이고 R3분의 R4가 될 것이고요. R3분의 R4는 3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4 V1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여기를 그라운드 시키고 여기에 V2를 걸어 볼게요. 그러면 다 정리를 하면은 여기도 그대로 V2가 걸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에서 여기도 0이고 0, 0 전류 안 흐르고 전류 안 흐르니까 여기도 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그라운드 된 거랑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비반전 증폭이 되는 거니까 V2가 1 플러스 R3분의 R4로 비반전 증폭됩니다. R3분의 R4는 3이니까 4V2죠. 따라서 마이너스 4V1 플러스 4V2가 Vout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4에 V1 빼기 V2니까 마이너스 4Vin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엔벨로프 디텍터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느 정도 큰 순간에 딱 얘가 쇼트 돼가지고 일로 딱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얘가 꺼지죠. 그러면 남은 거 RCO로 해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고 이게 막 이렇게 있을 때 이 지점에서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엔벨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엔벨롭 디텍터 풀확산 건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AMC는 목재에 사용할 수 있죠. DSB, TC, FC, LC 뭐 이런 모두 같은 종류인데 DSB에 이런 반송파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파 신호만 검출을 하죠. 만약에 고주파 신호다 그러면 여기 쇼트되니까 여기 0이 나옵니다. 저주파일 때는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게 뭔가 그대로 전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주파 신호 통과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RC 시정수가 클수록 리플 전압이 줄어든다는데 RC가 무한히 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전류가 못 흐르니까 여기 차지가 가만히 있겠죠. 그럼 전압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대로 쭉 유지가 될 거예요. 따라서 RC 시정수가 클수록 이 리플 전압은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피크 컴파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피크를 이렇게 딱 찍어낼 수 있죠. 피크 전압을. 만약 더 큰 피크가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딱 찍히겠죠. 이렇게. 그러므로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 이 지점을 Y라고 해볼까요? Y는 어떻게 되겠어요? A도 B도 모두 0이어야겠죠? 그러면 A도 0, B도 0이어야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A도 B도 0이어야 되고 그럼 A도 B도 0이면 여기가 1이 돼서 여기가 0이 나옵니다. 즉 Z는 Y의 낫이죠. 그냥 낫 게이트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Y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이거는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RO2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RO1이 있네요. 자, 이 경우에 출력 임피던스를 보시면 RO2와 RO1이 있고 그 다음에 R1까지 있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GM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트랜지스터 요게 요렇게 반으로 접혀서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트랜지스터 두 개가 똑같이 전류 흘려주는 게 되니까 전압 대비 전류는 GM1에다가 GM2를 더한 게 되겠죠. 왜냐면 요 전류도 흘러주고 요 전류도 흘려주고 이게 어떤 입장이냐면은 요런 거예요. 요렇게 GM1 Vin 하나 있고 여기 또 이렇게 GM2 Vin 하나 있는 거니까 전류는 요 둘의 합이죠. 요게 이렇게 반으로 내렸다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 트랜스컨덕터스는 요 둘의 합,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는 얘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2.5란 거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1mA란 거네요. 그러면 ID는 1mA는 2분의 1에 μN COX가 가진 KN이죠. KN이 있고 그 다음에 L분의 W에다가 VGS-VTH의 제곱이죠. 계산해 보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2분의 1 곱하기 K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곱하기 L분의 W의 VGS가 2.5예요.
여기가 2.5죠. 빼기 트레시홀드 볼테이지가 0.5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분의 W의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럼 이렇게 하면 2고, 그러면 L분의 W는 2분의 1에 뭐 얼마가 될 테니까 이거는 5가 나오겠죠. 0.5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정확하게 구해보면은 L분의 W는 2분의 1 곱하기 10해서 5가 나옵니다. 얘가 여기 넘어가서 이게 없애버리고 10 되고 뭐 2로 나눠주면 5 이렇게 되겠죠. 17번 같은 경우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 0이죠. 그럼 딜레이가 생기고 그럼 1이 나오겠죠. 또 딜레이 후에 0이 나오고 또 1이 나오고 또 0이 나오고 계속, 그러면 또 0이 이렇게 공급되면 0, 1, 0, 1, 0, 1에서 0과 1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인버터 단수를 3단으로 줄이면은 요 전체적인 지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발진 주파수는 올라갑니다. 인버터의 단수가 6단이라고 하면은 여기 하나 더 있으면은 0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이제 나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짝수 단수가 되면은 발진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어떤 스태틱한 상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진하지 않는 게 맞고요. 지연 시간이 더 작은 인버터를 이용하면은 더 빨리 이게 신호가 전달돼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발진 주파수가 올라가는 게 맞겠죠. 인버터의 공급 전압을 올려도 발진 주파수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인데요. 여기 전압을 올리게 되면은 이쪽에 전류가 더 확 흘러요. 더 마르게. 왜냐면 전류는 2분의 1 mu n c 옥스 뭐 L분의 W에 VGS 뭐 이러니까 VGS가 올라가면은 전체적인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방전됐다가 다시 충전됐다가 하면서 이 뒷단에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 쭉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커페이스턴스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 이거는 어떤 이거에 커페이스턴스가 이렇게 뒤쪽에 커페이스턴스, 얘들이 각자 이렇게 커페이스턴스가 나타난 거예요. 앞단에 대해서는 앞단에 커페이스턴스 영향을 주는데 전류가 여기 잘 흐르니까 이 커페이스턴스가 충방전이 잘 된단 말이에요. 더 빨리. 그러니까 발진 주파수는 올라가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CPU의 오버클럭킹의 원리예요. 전압을 높여주면은 발진 주파수가 올라가서 게이트들이 더 빨리 동작합니다. 그래서 오버클럭이 되면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오버클럭을 위해서는 전압을 올려줘도 된다. 이것이 바로 CPU 오버클럭킹의 원리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톱니파가 가해지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V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플러스 전압이 나오다가 마이너스가 더 커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가 되면은 이쪽에는 또 이 플러스 전압이 더 크니까 또 이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전압이 더 크니까 또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위치가 변해요. 이 부분의 위치가. 그래서 얘는 미분기죠. 그래서 고주파 신호만 딱 통과하니까 이 순간적인 엣지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엣지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엣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아까 보셨기 때문에 위치 변조 ppm이 답이 됩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먼저 반으로 잘라놓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b에 대해서도 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쪼개놓고 생각해 보면은 또 쪼개 볼게요.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A도 0, B도 0, C도 0일 때 D가 되겠고, 여기는 다 0이죠. 그러므로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무시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1로 묶어도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A는 0, 그 다음에 B에다가 C도 0, 뭐 D는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1로 그냥 놓은 거예요. 편하게. 얘도 0밖에 없으니까 이런 sum of product 형태의 영향을 못 주고요. 얘 같은 경우에 A는 1, B는 0, C는 0, 그 다음에 D는 1이죠. D를 따라가죠. 얘는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또 sum of product에 영향을 못 주고요. 얘 같은 경우 또 2를 놓으면은 A는 1, B는 1, C는 0,
그 다음에 D는 영향이 없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영향을 못 주고요. 자, 그럼 이들을 다 더하면은 논리함수가 나오겠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플러스 A 프라임 B C 프라임 플러스 A B 프라임 C 프라임 D 플러스 A B C 프라임. 자, 얘랑 얘 더하면은 B C 프라임이 나올 거고요. 얘랑 얘 더하면 A가 없어지니까 B 프라임 C 프라임 D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B, C 프라임, D 플러스 D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C 프라임, D 하면 B, C 프라임, D 플러스 B, C 프라임, D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C 프라임, D 돼서 얘랑 이 합쳐지면은 C 프라임, D 남고 그 다음에 B, C 프라임, D 프라임 남죠.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B, C 프라임, D 프라임에다가 C 프라임, D는 있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쇼트예요. 작동 교류 상태에서. 그럼 요 V인이 여기 가해지는 전압을 알아야겠죠. 먼저 그 전압은 여기랑 끊어지니까 여기는 교류니까 여기 쇼트가 되고, 그러면 여기 그라운드니까 여기에 이렇게 R1이 이어져 있는 게 되겠죠. 요 R1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렇게 R1이 됩니다. R1이 되고, 그러면 여기 걸린 전압은 여기 걸린 전압과 같죠. 요거는 여기 다 같으니까, 전위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이 비율을 구해보면 RS 플러스 R1과 R3 병렬 분의 R1과 R3 병렬분에 걸리는 전압이, 이 V인이 요 지점에 걸리는 전압 비율이 되겠죠. 요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걸 반으로 잘라 가지고 걔는 아래쪽 임피던스라고 했어요. 아래쪽 임피던스는 GM 1분의 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R4가 있겠네요. 그럼 위쪽 임피던스를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임피던스는 GM 2분의 1이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생각해보면은 여기 전압이 변하면 그만큼 전류가 GM2배 돼서 흘러요. 그러므로 전류분의 전압을 하면 GM2V분의 V니까 GM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여기 R2가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병렬로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쪽에 임피던스를 보면은 GM2분의 1과 R2가 병렬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먼저 앞부분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면은 얘가 맞겠네요. 이 둘 중 하나가 맞을 것이고, 다음으로 뒤쪽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면은 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